나는 상승 마스터 폴셔입니다. 지구를 위한 기회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기에 나는 기회의 여신이라 불리곤 합니다. 이 격동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 너머를 보며 현상 이면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역사를 살펴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건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면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회였고 종종 사회의 일부 분야에서 성장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극적인 사건조차 일부 국가에서는 자신의 의식 상태에 눈이 멀어 참혹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한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사회 대신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높여주었습니다. 비록 히틀러의 결정은 참혹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시키고 특정 사안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결정하는 정부 형태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숨겨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격언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인식 필터에 갇혀서 그 필터를 입증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정부의 최고위직에 오르거나 추대된다면 그 눈먼 지도자는 참혹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락한 존재들이 세계 정세를 조작하여 사람들이 단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보게 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물론 단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이원성 안에서만 선택지가 단 두 가지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성을 넘어서는 선택지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높여 상황을 더 높은 관점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택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정부 선출에 참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을 내릴 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하는 정부 형태를 갖게 되므로 그런 상황에서도 기회는 있었던 셈입니다. 소련의 경우도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는 비극이었지만 그럼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비롯하여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여러 나라를 보세요. 그들은 러시아에 의해 억압받고 탄압받았다고 느꼈지만 소련이 붕괴되자 성장할 기회를 포착했고 실제로 성장해왔습니다. 소련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지금 더 앞서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빠르게 따라잡았기에 소련의 억압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도달했을 발전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반면 일부 더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사람들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등 여러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했나요? 고난의 학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가 물리적으로 펼쳐진 모습을 봐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심해지더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숨겨진 기회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난은 필요하지만 오직 사람들이 특정한 의식 상태에 빠져서 물리적 사건과 자신의 의식 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지도 몰라 라고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현재의 집단 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아무런 갈등도 없다면 사실상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모든 전쟁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러는 것이 가장 빠른 성장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특정 의식 수준 이하에 있을 때는 고난의 학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물리적인 사건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러시아의 집단의식은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 수준에 안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 즉 평형 상태가 유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이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러시아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전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러시아 군인들의 잔인함을 부정하거나 자국의 병사들이 자살 공격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거나 병원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부정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들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러시아 집단의식의 감정, 정신, 그리고 정체성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커다란 격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사건들을 의식적으로는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새 상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간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인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할 때 의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결국 여러분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 상위 수준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실제로 자유의지 법칙의 한 측면일 뿐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일은 곧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를 죽이고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지 않았다면 물리적인 수준에서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빠져나온 셈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 정신, 정체성 수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여전히 거기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생애가 아니더라도 결국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명해온 카르마의 작동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충동은 우주의 여러 수준을 통과하여 이동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여러분은 감정, 정신, 그리고 정체 성체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카르마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카르마는 물리적인 형태로 하강하게 되고 여러분은 결국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감정, 정신, 그리고 정체 성체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의식적인 마음을 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이 과정에 휩쓸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공격성을 극복하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고난의 학교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분명히 어떤 관점에서도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 설명했듯이 비자연 행성에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펼쳐지도록 허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격동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아직도 힘든 고난의 학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식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고통과 만행, 문제와 재난에 집중하는 대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이면을 보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인 분리된 자아들을 추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이끌고 싶은 지점은 여러분이 세상의 사건들에 대해 중립적인 상태가 되어 사건에 반응하거나 물리적으로 사건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미로를 만들어 그 미로 안에 쥐들을 풀어놓고 쥐들이 미로 속을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그저 관찰하며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객관적인 과학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자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을 의도적으로 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의도치 않은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는 중립적이며 어떤 가치 판단도 이원적인 극성도 없는 중립적인 인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은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이며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격성과 잔혹함을 비춰주는 역할에 자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에게 그런 역할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이라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거나 어쩌면 즉각 전환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해 두려움에 기반한 감정을 느끼며 감정적인 반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정신적인 반응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마스터 모어가 말했듯이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구상의 존재에서도 안 된다는 식의 정체성 수준의 반응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야만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혼란에 빠지는 대신 혼란스럽게 여기거나 무의미하게 여기는 대신 흐름을 이끕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봅니다. 알다시피 혼란과 격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용돌이는 보지만 강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동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고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란과의 전쟁은? 가자지구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흐름은 황금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끄고 흐름과 에너지를 주도하여 집단의식을 이전보다 더 높은 특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대는 탱크와 보병, 로켓 등 특정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왔습니다. 무기들은 점점 정교해졌지만 여러 면에서 동일한 종류의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땠나요? 드론을 활용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최근 개발 동향을 보면 총기로 무장하고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지상 전투 드론까지 등장하고 있고 이제는 로봇의 전투가 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로봇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로봇들은 점점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전쟁은 상당 부분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유도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훔칠 수 있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나라가 AI 컴퓨터로 제어되는 로봇을 만들어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이 로봇들을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는 전쟁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봇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로봇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랄계에서는 이 광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데몬들이 로봇에게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로봇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머스킷총이 발명되어 머스킷총으로 무장한 군대들이 있었는데 병사들은 줄을 지어 전장에서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정권에 들어서면 맨 앞줄의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다른 줄의 병사들은 서서 적을 겨냥해 발포했습니다.
그러면 적군 병사들도 서서 총알이 날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상대편을 향해 발포했고 결국 병사를 가장 많이 잃은 쪽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불합리함을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총알이 날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니 대체 뭘 위해서? 총에 맞아 명예를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즉 임계 수치에 이른 사람들이 전쟁의 부조리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제어되는 두 로봇 군단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부조리함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 것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대부분 파괴되었다고 해서 한 나라가 항복할까요? 그 결과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예로 핵무기를 들 수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핵무기를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어 만일 그 핵무기를 전부 발사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전쟁의 부조리함은 더욱더 명백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난의 학교에서는 어떤 일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부조리의 극단까지 치달아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여전히 하나의 기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고난의 학교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너무 가혹해서 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건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속에 휩쓸리거나 격동과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가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 관점을 얻고 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서 중립을 지키며 관찰하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관찰하고 살펴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인류는 최소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깨달을 때까지 물리적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언제나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선구자들이며 물리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물리적인 사건들이 펼쳐질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배울 수 있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상승 영역으로부터 더 높은 아이디어들을 받게 될까요? 거듭 말하지만 그들은 특정 조건들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부조리함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더 나은 길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직관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높은 이해, 더 높은 통찰, 더 높은 비전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략 1세기 전만 해도 폐렴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폐렴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폐렴에 쉽게 걸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폐렴에 걸렸는데 그중 대부분은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의사들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즉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페니실린이 발견되었고 페니실린 덕분에 이미 쇠약해진 사람들만 폐렴으로 사망할 정도로 폐렴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반드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연구를 추진하는 원동력이고 결국 암이 폐렴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시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혹은 무엇이 원인이 아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분명히 화석연료보다 더 나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프리에너지, 즉 무한 에너지의 발견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열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주하는 평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여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는 실행되지 못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위한 기술이 발견되더라도 석유회사들이 그 특허권을 사들여 제압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집단의식의 격변이 일어나고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새로운 기술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찾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발견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보다시피 모든 일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항상 주의를 집중하고 요청과 기원문, 디크리를 바칠 기회가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공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특정 상황으로부터 공간을 철회할 기회도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크리와 기원문을 바치지만 물질계의 모든 조건에는 감정, 정신, 정체 성체에 그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음을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조건들, 소용돌이들, 그리고 매트릭스들로부터 공간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문해보세요. 내가 아바타라는 사실을 이해했어. 나는 자연행성에서 왔어. 어쩌면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어떤 평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 메신저는 코로나 위기 이전만 해도 우리가 성저메인의 황금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은 큰 위기나 격변 없이 점진적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했음을 깨달았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닥치자 그는 자신이 순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특정한 평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제한된 시각을 내려놓고 이런 잠재의식의 자아들을 내려놓고 상황이 반드시 순탄하게 흘러가야 한다고 상상하지 않는 한 단계 더 높은 관점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등이나 소란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 혼란을 받아들이고 흐름을 주도하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으며 오직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집단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더욱더 중립적인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물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바타로서 나는 지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은 격동하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에 온 대부분의 아바타들이 가진 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자연행성과 비교해서 보고 이곳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구에 온 여러분 대부분, 그리고 우리 대부분에게도 해당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이 지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체를 위해, 그리고 상승 마스터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구에 오기 전에 자신이 진정 완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정말로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가장 높은 의식 수준으로 각성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상승했을 것이고 이와 같은 행성에 육화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성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외적인 마음으로는 행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고 무언가를 극복하고 특정 수준으로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깊이 숙고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앞서 얘기한 모든 것은 경험이라는 말과 결합해보세요. 지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경험 혹은 경험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중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지구에 오기 전에 가졌던 관점이 과연 현실적이었는가? 과연 그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건가? 아니면 비자연행성에 대한 제한된 관점에서 형성된 생각이었나? 이제 나는 비자연행성을 경험해봤고 내 관점은 변했으며 내 시각은 더 넓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욕망들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사실 나는 정말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 그 말은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조차 하나의 기회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는 세상을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 보았고 초점은 외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격동이 일어났고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내가 왜 왔고 나의 반응과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이곳에 왔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나요?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구에 오기 전에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단숨에 세상을 구하고 지구를 드높이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나 붓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비슷한 역할을 행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여러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자연행성을 경험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험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난의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조건들을 직접 물리적으로 경험해봐야만 비로소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굳이 물리적인 경험을 하지 않아도 경험에 대한 욕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 정신, 정체성 수준에서 경험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욕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욕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비자연행성에 육화하면서 비자연행성에서는 동전의 양면, 즉 이원적인 양극단을 모두 경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백마탄 왕자가 되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이원적인 극단 중 하나인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전에 따르고 여러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원적인 극단은 여러분이 완전히 굴욕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며 추락한 존재들에게 짓밟히고 짓눌리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여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비자연행성에는 양극성이 있고 반드시 양극성을 모두 경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극성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연행성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경험만 할 수 있지만 비자연행성에서는 오직 긍정적인 경험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 뒤에 매달려 진흙탕 속을 끌려다니는 경험도 해야 한다면 백마탄 왕자가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나는 더 높은 것을 원하기에 그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격동으로 혼란스러웠다면 자신의 욕망을 살펴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싶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비자연행성에서 고난의 학교에 머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모든 상황을 내면에서 경험하면서 압도당하고 상황과 동일시하며 자신을 국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 러시아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여러분에게 나가서 총에 맞으라고 말하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총에 맞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비자연행성에서도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중립적인 관찰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뭔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성 의식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특정 상황이나 스트레스 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상의 삶과 사건들을 관찰함으로써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그때 배운 것들은 여러분의 원인체로 들어가 여러분의 원인체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IM 현존이 자신의 확장체를 지구에 육화하도록 보내려는 열망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여러분이 지구에 머무는 경험을 충분히 했다거나 성저메인의 황금시대 구현을 돕기 위해 더 많이 육화하기로 결정하는 지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관찰을 통해 황금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난의 학교에 갇혀있게 만들고 황금시대 구현을 방해하는 메커니즘들을 폭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저메인의 황금시대란 무엇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고난의 학교를 초월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의 학교를 초월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황금시대가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일이 내일이나 다음 주에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전 시대의 많은 학생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빛의 군대를 위한 서사적인 투쟁에 참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이원적인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교훈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소리내어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배우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도우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구 원주민들 중에는 수많은 생에 걸쳐 지구에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한 나머지 이제 이건 말도 안 돼.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아직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이런 아이디어와 통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재 육화에 있는 동안은 물론 잠재적인 미래의 육화에서도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서 그들이 그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를 처리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모든 진화는 이를 처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며 지금부터 500년 후, 1000년 후에 일어날 변화들은 여러분이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의식의 문제들,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보고 기꺼이 그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비록 그것이 자신의 심리가 아니더라도 그 심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집단의식이라는 정글 속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격동 속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비자연행성에서는 혼돈에서 질서가, 아니 질서보다 진보와 성장이 도래해야 합니다. 마치 불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불사조처럼 말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은 자라고 피어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비자연행성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비자연행성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구가 자연행성과 같아야 한다는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지구가 자연행성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왔던 자연행성처럼 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지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행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무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성저메인의 황금시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연행성으로서 지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정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가져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가능한 범위에서 지구 주민들이 선택하는 대로 맡겨야 합니다. 황금시대이기만 하다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행성과 닮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지구 주민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황금시대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령 여러분이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모습이 펼쳐지게 두세요. 여러분은 흐름이 더 높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에게 기회를 보게 될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말을 깊이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비자연행성에 온 것이 실수였을까? 내가 겪어온 모든 고통과 내가 목격한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 그건 정말 실수였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지만 그건 단지 하나의 경험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험이었을 뿐입니다. 경험을 하는 데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며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경험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헤쳐나가고 초월하고 자신의 자아감을 초월하기 위해 활용하는 모든 경험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연행성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구에서 경험해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원인체에는 비자연행성에 육화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지 못했을 교훈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IM 현존은 그러지 않았다면 배우지 못했을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비자연행성에 육화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상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경험은 여러분의 상승을 위한 본질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미상승 구체의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원성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96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경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경험이 여러분을 소유한다고, 즉 여러분이 바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끔찍한 행성에서 삶을 경험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 내가 지금 반응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반응 방법은 없다고 말입니다. 글쎄요, 분리된 자아를 통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여러분은 분리된 자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자아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의식의 일부이기도 한데 행성지구를 보고 격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생의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계속하고 싶은가? 아니면 이 행성에서 전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삶, 긍정적인 경험을 하겠다고 결정하길 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아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하지만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마음속에 긍정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더 높은 수준에서는 지구나 자신이 노출된 환경에 반응하여 자아를 만들어내는 대신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아란 그저 지구에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이해하기에 의식적으로 자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한,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한, 원치 않는 경험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과정, 이 강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있겠지만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마스터가 무슨 말을 할지 나도 모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반응과 집단의식을 읽으면서 특정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스터가 구술을 할 때는 그 마스터의 의식의 흐름이 특정한 단어를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강의 흐름입니다. 나도 이 구술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런 사실이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전 시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은 그 흐름을 봅니다. 알다시피 혼란과 격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용돌이는 보지만 강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동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고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란과의 전쟁은? 가자지구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흐름은 황금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끄고 흐름과 에너지를 주도하여 집단의식을 이전보다 더 높은 특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